안녕하세요.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6월 8일인데요. 과거 이날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6월 8일 하루에만도 정말 다양한 시대에 또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얽혀 있더라고요. 뭐 한국 근현대사도 있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준 문학 작품, 또 전쟁의 아픔까지 역사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한 100여 년 전으로 가볼까요? 1894년 6월 8일 조선인데요. 이때 동학농민혁명 중에 농민군이랑 정부가 전주화약이라는 걸 맺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치열하게 싸우던 양측이 잠시 손을 잡은 건데 이게 단순한 휴전은 아니었어요. 아, 단순 휴전이 아니었다? 어떤 점에서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전 개혁안 있잖아요. 뭐 부패한 관리들 처벌하고 신분차별 없애고 이런 것들. 이런 요구 조건 중 일부가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. 공식적으로요. 오,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네요. 그렇죠. 비록 뭐 일본 같은 외세가 개입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충돌하고 2차 분기로 이어지면서 좌절되긴 했지만요. 그래도 그 민중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아주 잠시나마 반영되었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.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민중의 힘이 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시도였네요. 자, 그럼 시대를 좀 훌쩍 건너 뛰어보겠습니다. 1949년 6월 8일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네, 이날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. 조지 오웰의 1984가 출간된 날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 소설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그 전체주의 사회의 감시와 통제, 이걸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출간 당시부터 파장이 엄청났죠. 그렇죠. 그 당시는 냉전 시대니까 뭐 그런 독재 체제에 대한 경고로 읽혔을 텐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아, 정확합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과거 냉전 시대의 유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. 오웰리언 사회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게 지금도 쓰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. 그 국가 감시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거대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정보 통제 이런 현대 사회 문제들이랑도 깊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. 1984에 보면 언어를 통제해서 사고 자체를 제한하는 신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. 네네, 기억나요. 어쩌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정보 환경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와, 기술 발달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통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. 무섭기도 하고요. 자,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1987년 6월 8일인데요. 이날 자체에 뭐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로 이틀 뒤에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죠. 네, 그야말로 폭풍 전야, 딱 그런 날이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민주화 요구가 정말 들끓던 시기였거든요. 6월 8일은 그 전두환 정권의 호원 조치에 맞서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여기서 6월 10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. 아,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였겠네요. 네, 엄청났죠.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9일에 연세대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요. 이 사건들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. 결국 이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담은 6.29 선언까지 이끌어냈으니까요. 그러니까 6월 8일은 역사의 큰 변곡점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 응축된 에너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열망이 정말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사진 한 장이네요. 1972년 6월 8일 베트남 전쟁 중에 찍힌 네이팜탄 소녀 사진, 정말 유명하죠. 네, AP통신 닉 우트 기자가 찍은 이 사진, 정말 강력했습니다. 그 네이팜탄 폭격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불타는 옷을 벗어던진 채로 울부짖으면서 막 달리는 9살 소녀 판티 낀푹의 모습이잖아요. 네, 보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죠. 이 사진 한 장이 베트남 전쟁의 그 비인간성, 잔혹함,
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엄청난 반전 여론을 불러일으켰고요. 결국 퓰리처상까지 받았죠. 와, 정말 사진 한 장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구나.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네요. 맞습니다.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이미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, 또 때로는 그 힘이 어떻게 여론을 움직이고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사진 속 소녀, 김푹 씨는 이후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극복하고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. 그것 또한 이 사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울림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6월 8일 하루에 겹쳐진 여러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저항, 변화에 대한 열망,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들,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? 그러게요. 전주화약에서부터 1984, 또 6월 항쟁 전야, 그리고 네이팜탄 소녀 사진까지 이게 다 각기 다른 시공간의 사건들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부당함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, 또 인간다움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6월 8일의 이야기 조각들이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서 계신 현실을 한번 성찰해보는 작은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 1984가 그렸던 그 통제 사회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, 그 이면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?